지난 9월 16일 날 입법 예고가 끝났는데 대개는 한 500에서 1000개 정도가 입법 의견이 나오는데 이 건에만 무려 7,400건이 올라왔습니다. 그건 뭐냐? 이것도 지금 지난 몇 달 동안 벌써 얘기가 다 됐던 사안입니다. 왜 시행령이 왜 본법의 정신을 위임한 사항을 넘어서 하느냐? 법사위원회에서 솔직히 쓸데없는 거 가지고 맨날 이걸 하다 보니까 정말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도 하지 못하게 여태까지 있었다. 저는 이 문제를 제기해서 위원장님께 한번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련된 시행령이 지금 상당히 국민적인 관심 사안이 되고 있는 걸 여러분들 아시고 계실 겁니다. 지난 9월 16일 날 입법 예고가 끝났는데 대개는 한 500에서 1000개 정도가 입법 의견이 나오는데 이 건에만 무려 7,400건이 올라왔습니다. 그건 뭐냐? 이것도 지금 지난 몇 달 동안 벌써 얘기가 다 됐던 사안입니다. 왜 시행령이 왜 본법의 정신을 위임한 사항을 넘어서 하느냐? 그리고 이 부분에 왜 이것은 검찰과 경찰의 검경 수사 조정인데 왜 법무부에서 이거를 단독으로 이거를 끌고 가려고 하느냐? 그 다음에 제가 또 알고 나서 보니까 그 입법 예고안에 대해서 국회법에서 저희가 심사할 수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솔직히 제가 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최근에 알았는데 2020년 2월 18일부터 개정된 안에 의해서는 이런 시행령이 모법의 취지를 위배하지 않느냐 이거를 저희가 심사해서 전체 국회에서 또 심사하게끔 하는 이런 과정이 있는데 법사위원회에서 솔직히 쓸데없는 거 가지고 맨날 이걸 하다 보니까 정말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도 하지 못하게 여태까지 있었다. 저는 이 문제를 제기해서 위원장님께 한번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법무부 장관님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법무부 장관님, 법무부 장관님이 솔직히 검찰에 대해서 굉장히 양가적인 태도를 취하십니다. 한쪽에서는 검찰 개혁을 분명히 필요하다, 공수처 설치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검찰을 보호하는 이런 또 실제로 뭐 그 위상에서 그 위치에서 그래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저는 이 시행령의 검경 수사권 조정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법무부 장관께서 좀 지나치게 이거를 검사 주로 뭐 아무래도 평검사이겠습니다만은 평검사들을 이렇게 다독이거나 아우르기 위해서 너무 검찰 편을 들고 있는 게 아니냐. 근데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검찰의 독립이나 검찰의 홀로서기 이거를 오히려 방해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왜 이렇게 검경 수사권 조정이 필요한데 법무부 장관이 행자부 장관하고는 하나도 협의도 없이 이렇게 하느냐. 그 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되는 걸 제가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범죄 종류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이것이 문제가 됐을 때 합의를 하는 게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 결정을 하는 거라든가 이런 거 다 법무부 장관 이런 것이 다 법무부 장관이 지금 고집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아니 말이죠. 저는 우리가 정무적인 환경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심을 해야 되는 건 확실히 있지만 적어도 법의 원칙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행정의 협의에 관련된 원칙은 좀 지켜주시는 게 맞지 않느냐. 그 점에서 저는 법무부 장관께서 지난 정말 몇 달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시달려 오셨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제기할 정말 시간도 없었습니다만은 오늘은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하시죠. 의원님 말씀처럼 이런 것이 토론되는 법사위이기를 저도 희망을 했고요. 또 법사위를 통해서 그 검경 수사권 조정의 그 개혁을 통한 앞으로 수사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국민을 중심에 놓고 어떻게 하는 것이 실체적 진실 발견과 인권 보호에 바람직한 방향인가를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길 바랐는데요. 의원님 지적처럼
그냥 어떤 개인 신상 털기 이런 법사위가 돼서 중요한 것을 제대로 공감을 형성하지 못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네. 그것을 좀 설명드리는 시간을 좀 갖고 싶습니다. 우선 짧게 의원님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련한 제반 하위 법령이 9월 16일 입법 예고가 끝나고 이제 오늘 이 법사위 회의 이후에 이제 청와대에서 그 국민들께 대통령님을 모시고 수사권 권력기관 개혁이 어떻게 된 것이다라는 것을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관련 부처가 모여서 국민께 말씀드릴 기회를 갖습니다. 지금 검찰청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서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부경공선방 에다가 이 중요 범죄까지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이제 정했는데요. 그 검찰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서 위임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부패 범죄 같으면 어디까지를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할 것인지 또 경찰은 어디 범위까지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 중심의 권력기관 개혁 TF가 이제 청와 민정수석실에서 주관을 하면서 이 법무부와 행안부를 각각 그 팀을 불러서 수차 논의를 해 온 거죠. 그러니까 협의 없이가 아니고 계속 협의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의원님께서 그 본법에 위임한 사항을 넘지 않았느냐 하시는데 넘은 바가 없습니다. 그 구체적인 것은 의원님을 따로 뵙고 우리 실무자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하위 법을 법무부가 단독으로 했느냐 하는 것은 아마도 수사 준칙이 있습니다. 그 수사 준칙에 대해서는 소관 그 부가 그 법률의 소관 부가 법무부입니다. 그럼 왜 단독이냐? 그것은 첫 번째 형사소송법의 주관 부가 법무부이기 때문에 그 하위 법령인 수사 준칙도 그 형사소송법을 주관하는 법무부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법률의 그 법무부 주관이 된 것은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그 합의 문헌에 법무부의 소관으로 하기로 돼 있었던 겁니다. 다만 그냥 단독 소관이 아니라 그 수사 준칙에 대해서 향후에 개정을 하거나 할 때는 그 관련 부와 행안부가 되겠죠. 또 그 검찰청 또는 관련 수사기관들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그 수사 준칙에 있어서는 그 당연히 그 개정할 때는 협의를 할 것이고요. 또 법의 그 해석과 운용에 있어서는 그 수사 준칙인 만큼 운용을 하다 보면은 해석에 이 상이점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법령의 문제가 있어서 해석의 그 권한은 어디냐 하면은 법무부 소관 법률은 법무부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소관 법률 이외의 기타의 법은 법제처가 하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법률의 그 해석 운용에 대한 규정 자체도 또 그러해서 그러나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잘 알기 때문에 이 법의 해석과 운용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면 당연히 검경 간의 협의체를 통해서 이것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위원장님께 아까 질문한 게 명확지 않아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장관님께 말씀드리면 이게 공청회를 안 했거든요. 여러 가지 코로나 이후로 해서 적어도 공청회를 한 번은 개최를 하겠다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장님께는 제가 국회법의 98조 2에 관련된 건데요. 여기가 2020년 2월 달에 개정이 된 사안에 의하면
이런 개정의 사안이 있을 때는 이 안을 받아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기에 문제가 있을 때는 대통령령이나 총리령이 법률의 취지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토의 경과와 처리 의견 등을 기재한 검토 결과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게 신설제도인데요. 이곳에 의하면 이 정도로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 부분을 제가